일부 설비 체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 좀 말씀드릴게요. 꼭 챙기셔야 할 특약사항 몇 개랑 임대차 계약서 쓰시기 전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봐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고 또 하나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예요. 건축물 대장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. 거기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져 있으면 구청에서 영업 신고증을 안 내줘요. 어떤 분들은 특약사항에 잔금 전까지 임대인이 이 위반 사항을 해제하고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을 넣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긴 해요. 하지만 저는 안전한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가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건축물 대장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약서를 쓰셔야 되세요. 계약서는 크게 표준 양식이랑 특약사항이 있는데 표준 양식은 사실 신경 쓰실 게 거의 없으세요.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뻔한 이야기들이라서 주소랑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다면 잘못될 게 없어요. 중요한 건 특약사항이에요. 이건 이번에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약속이라서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다 달라요. 그리고 한 번 정해진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. 최대한 잘 적으셔야 되겠죠. 첫 번째로 필요한 특약사항은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쓰시면 되세요.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의 결격 사유나 행정적인 문제로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.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나는 이렇게 약속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절대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특약은 보통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특약 내용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이랑 계약을 하시면 엄청 괴로운 기간이 되실 거예요. 두 번째 특약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누수에 관련된 특약이거든요. 이 특약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써 넣으시면 되세요. 임대인은 입점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 및 건물 구조적 하자에 대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즉시 수리하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인테리어 및 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입니다. 이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누수가 있어서 복구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 수리도 해주시고 인테리어도 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.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과한 특약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쪽에서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때 서로 타협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벗겨진 페인트나 마감재 같은 거를 조금 변상을 해달라 요 정도 말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. 누수가 심하면은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좀 강한 임차인 분들은 영업 못한 거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협상을 해볼 만한 이야기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계약이라는 게 일이 좀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잖아요. 약간의 신경전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. 미용실 아무리 작은 거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. 더군다나 계약서를 처음 쓰시는 거라면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필요하거나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한테 다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.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면은 물을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.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상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원상 복구는 기본적으로 빌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려준다. 이게 원칙이에요.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더 환경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다 뜯어야 되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다 철거 대상일 뿐이에요. 그런데 세 가지 상황 때문에 집주인이랑 싸움이 좀 많이 나요. 첫 번째로 전 세입자가 해놓은 것까지 다 철거를 해라.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들이 좀 있어요.
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원장님들이 들어왔을 때 상태로만 만들고 나가시면 되세요. 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책임지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.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낡은 것까지 다 고쳐놓고 나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. 벽지가 좀 바랬거나 아니면 바닥을 사용하다 보면 생활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. 이걸 법적으로 통상적인 마모라고 하는데 이건 세입자가 교체해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. 임대인이 이걸 트집을 잡아서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.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다른 임차인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. 원장님이 보증금을 받아야만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야기 꺼내시면은 99% 다 해결되세요.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. 제 경험상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으시면은 바로 세무서로 가셔야 되세요.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세요. 사업자 등록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, 확정일자는 만약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첫 번째로 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가셔야 돼요. 이거 확정일자 받는 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 자, 이렇게 해서 미용실 상가 구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좀 알아봤거든요.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좋은 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미용실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을 해주세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